자, 수업을 시작해 보겠어요. 수학 2단. 이제 수학 1의 의미는 더 이상 기초를 쌓는 게 아니고 실전에서 써먹자. 실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교육. 실전에서 써먹자라는 뜻이고, 이 수능에서 써먹는다라는 의미는 뭘로 바뀌느냐 하면, 이 학교 내신에도 수능 기출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겠어요. 그런데 이제 수능 기출 문제에서 내신 문제로 옮겨서 출제를 한다면 그대로 또는 약간의 변형을 거쳐서 출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옮기는 대상이 되는 문제가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수능에서 해당하는데, 쉬운 문제는 옮기는 대상이 아니지. 왜냐하면 그런 수준의 문제는 뭐 교과서에 기타 문제 집중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능에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을 옮겨오는 그런 게 돼서, 이제 사고력을 수능 문제의 포인트는 일반적인 문제와의 차이점이 사고력 측정이거든. 그래서 본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고, 즉 생각이, 단원 구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어요. 수학 1을 보면 파트가 3개로 생겨요. 첫 번째 파트는 지수 와 로그, 그리고 지수 함수 와 로그 함수. 이게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 파트는 삼각 함수,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사인 버추가 코사인 버추. 교과서 이제 단원 제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 이제 사인 버추가 코사인 버추를 예습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번 숙제로 예습한 부분이 여기에 일부인데, 여기에 뭐가 등장하느냐면 사인과 코사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했어요. 이렇게 세 번째 파트 수열, 이렇게 구성이 된다. 참고로 수열 같은 경우에 일반을 AN이라고 적어요. 뭐 이런 표현은 수학 3화 문제를 풀 때도 2첨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A1, A2, A3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거 등장도 빈번하게는 아니어도 등장하는 편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X의 이름이 그렇다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열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교과서에서 FN과 같다, 이렇게 FN 어쩌라고. 이거는 FN이라는 표현은 FX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이게 뭐야? 함수죠. 그런데 X는 통상 수학에서 실수 범위를 얘기한다면, 얘는 자연수 범위를 얘기해요. 즉 양의 정수, 비리, 분수하고. 그러니까는 정의역이 왜냐하면 자연수 전체죠. 예술을 통해서 함수라는 공도 있고 정의역이라는 게 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 집합. 그러면 이제 수열도 결국 뭘로 보느냐 하면 함수로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선생 수업은
수학을 논리하고 같은 것을 찾는다라고 했죠.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알아두시고 요 세 개의 파트 라는 기능은 수학 2 그리고 선택 과목이 세 개가 있지. 그래서 미적분, 확률과통계, 기하. 그 모든 지금 내가 언급한 게 총 5개의 과목이거든. 5개의 과목 중에 3과목을 수능으로 보는데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수원수 2고 나머지 3개의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총 3과목을 시험을 보지. 그럼 5개의 과목이 모두 이와 같이 큰 3개의 덩어리로 구성이 된다. 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좀 넣어주세요. 다 이렇겠죠. 세계적으로 적당한 양이라고 판단하지 한 학기에 배우는 수학을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죠. 문과학생은 수학 1만 배우고 이과학생은 추가해서 배우는데 통상적으로 기하 과목의 반 정도를 1학기 때, 2학기 때는 나머지 반 이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수학 2가 주된 무대가 되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이 세 개의 파트에 지금 같은 대로 있죠. 세 개의 파트에 같은 점을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처음 논리하고 논리하고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함수로 수학 원리는 이 세 개의 파트의 같은 점이 결국에는 다 뭘 의미하냐면 함수를 의미하는데 문제는 수학 원이 문제가 아니고 수학 2로 가면 미분이 세 개의 파트가 극한, 미분, 적분이거든. 적분은 미분에 딸려 다니는 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극한은 미분을 대비한 뭐뭐 나오는 거거든. 이제 주인공이 미분이잖아. 그럼 내가 1학년 때부터 뭐라고 했죠? 미분이랑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래프가 뭐죠? 그러면 함수의 생명이거든. 따라서 수학2도 메인은 뭐가 되느냐? 함수가 다. 참고로 구체적인 함수는 3차 함수와 4차 함수. 즉, 다음 함수에서 1차 함수를 중학교 2학년 때,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중3과 고1 때 배우잖아. 그리고 3, 4차 함수를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데, 그게 이제 함수잖아. 그래서 수학2도 메인의 함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지금 너희들이 수학하를 하게 되는데 하고 있잖아. 거기서 메인이 뭐냐면 함수라는 단어를 되겠어요. 그래서 뭐 정렬이 어쩌고 분열이 어쩌고 치역이 어쩌고 합성함수가 어쩌고 역함수가 어쩌고 그 단어는 이후 과목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가 수학파에서 나가고 있는 단원인 집합을 함수를 위해서 배우는 단어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해할게. 그래서 함수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1학기 중간고사 전에 이제 조금 여유가 되는 시간 동안에 계약을 하고 최대한 수학을 좀 나갔었어요. 어디까지 나갔느냐면 그리고 여기의 일부를 나갔어요. 그리고 선생님 계획을 여기 이후에 이어서 가려고 했으나 애들이 그때 했다고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의 애들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함수부터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간단하게 복습 또는 예습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뭐 보면 알겠지만 지수라는 왜 배워? 지수 함수를 위해서 로그 함수를 위해서 배우고 그리고 예습 결과 또 나름 곳에서 사용하는 부분들 결과 무슨 관계냐면 얘랑 얘랑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수학과 함수, 정수라고 못하는 함수라는 건 설명은 함수론이라고 보겠는데 함수론 관련해서 배우는 개념이에요. 다만 그때 그걸 아직 안 배웠는데 선생님한테는 안 배우는 필요 없고 그냥 예습하는 수준의 지식이면 충분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업을 시작을 해보자. 지수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수든 로그든 핵심은 뭐야? 새로운 수다. 새로운 수이기 때문에 무슨 구조를 따라? 대수 단원 구조를 따른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구조라는 게 뭐야? 생각. 대수라는 구조가 생각의 구성인 거죠. 그래서 이 지수단에서 뭘 배우니? 대수단은 그래서 저음과 대사를 배운다. 수학상에서 다음식 단원, 복소수 단원, 특히 복소수 단원이 온전하게 새로운 수를 배우는 단원인데 다음식은 중학교 때도 다루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웁니다. 그 다음에 수학하로 넘어가면 현재 내가 집합이라는 것도 이렇게 그래서 집합의 정의, 집합의 대상. 현재 정의에서 집합에서는 중요했던 게 정의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요 선생님이 강조했던 표현법 세 가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보자.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충분히 강조했고 그다음에 원소 라이커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한 고난도 문제를 생각해봤고 조건 제시법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나올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똑같이 진수단과 로그단원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정의 지수의 정의에서 배우는 구체적인 내용은 새로운 수다. 선생님 저는 지수를 아는데 네가 아는 지수는 뭐야? 자연수 지수다. 이런 이해 상승 같은 거.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가자. 이게 뭐야? 자연수. 그럼 2에 마이너스 3승은 어떻게? 2에 3분의 1 쓰면 어떻게? 2에 루트 3승은 어떻게 되니? 그래서 얘들의 관계가 뭐죠? 이게 이제 중학교 때 이게 수학 1. 수학 1에서 배우는 지수가 확정입니다. 어디까지? 실수 범위까지 확정이 된다. 그럼 왜 실수 범위까지 확정이 된다라고 했죠? 지수가 실수 범위가 되면 지금 y 이퀄 2의 x승에 x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함수들은 정의역의 범위가 뭐야? 이게 정의역의 범위가 뭐니까 실수였어. 그래서 지수 함수를 다루기 위해서 배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수는 뭐니? 하나, 둘, 셋, 세 개의 수지. 그래서 정수 지수, 유리수 지수, 실수 지수에 대해서 배운다. 근데 사실상 이제 계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수 법칙. 구체적인 문제는 지수
법칙을 언제 쓰는가? 빛이 같을 때. 그래서 빛이 같지 않은 경우를 문제로 제시하고 그걸 계산해봐. 그런 문제로 출제된다고 했어요. 그 디테일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계산에서 지수끼리의 계산은 공식화식 그게 바로 지수 법칙이다. 근데 지수 법칙은 당연히 지수 함수에서도 사용이 될 거예요. 이렇게 로그의 정의는 이 지수가 로그에서 뭐 배우니? 로그의 정의는 뭐야? A의 X승이 B라면 포인트가 뭐죠? 필요 충분 조건. 그 표현이 좋아요. X라는 놈은 로그 A의 B다. 그때 X를 뭐라고 그러죠? 지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로그가 뭐죠? 이게 로그다.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관찰하면 이 x가 이 x거든. 그럼 이게 뭐야? 지수. 그래서 지수와 로그는 사실 같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네가 로그 단원의 정의에서 알아줄 내용이었어요. 계산. 로그의 문제. 라고 하는 놈이고, 이 로그의 성질, 지수 법칙을, 근데 여기가 심화가 뭐냐면, 로그의 성질이라는 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지수 법칙을 번역하는 거예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다. 그거는 의미고, 번역하는, 누가 번역을 하니? 번역을 정의하는. 왜냐면 이걸 이용해서 지수 법칙을 로그로 지수 법칙을 로그적으로 표현하는 게 로그의 성질이다. 그게 이제 심화예요. 로그의 성질을 보면 그 중에서 요놈이 있어요. 총 4개를 알아주라고 했는데 4번째가 로그 A의 1. 얼마죠? 이거 안다 손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왜 A의 영수는 로그 A의 A는 A의 몇 승이 A는 그래서 요거 하나라고 해요. 이게 로그의 성질에 반드시 붙어 있는 건데 제일 덜 중요해 보이는 여러분들 왜 간소하느냐? 로그 함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내가 로그 함수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게 머릿속에 인트로장을 들어왔고, 참고로 대수랑 구조에서 정의와 계산이 기본이지만 정의단을 뭐하죠? 상등, 계산단을 뭐하죠? 연산 법칙 이런 것들을 하잖아. 그런데 지금 로그, 지수와 로그부터는 그런 것들을 다루지 않아. 왜 그럴까? 지수와 로그를 자세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뭐야? 얘를 배우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 얘를 배우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배우는 게 목적이야. 이해가지? 그래서 간단하게 배우는 거거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 구조가 수학 원에서만이 아니고 삼각함수에서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학 2로 넘어가서 함수의 극한도 여기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수 첫 번째 단위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면 수트 뭐냐 정의와 계산. 그래서 극한의 정의가 뭔가 그리고 계산을 할 때 계산의 이름이 뭐냐면 극한의 성질. 그래서 로그랑 비슷하거든. 참고로 보여주면 로그의 성질이 있어서 로그 A의 X, Y는 로그 A의 X, Y, 로그 A의 Y다. 이게 사실 뭐라고? A의 T승, 이쪽으로 나가. A의
P승 A의 P승 곱하기 A의 Q승은 A의 P 플러스 Q승이다. 이렇게 본 거다. 이게 이렇게 보이나? 참고로 보면 이 곱셈이 이 곱셈이고 이 덧셈이 이 덧셈이다. 이 로그가 뭐라고 그랬어? 로그가 진수다. 지수끼리의 덧셈이 로그끼리의 덧셈이다. 로그 전체가 진수가 됐어. 그것끼리의 곱셈을 구현한다. 그래서 여기 각각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과 이것이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신화라고. 이게 그런데 수투에 보면 함수의 극한이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x 더하기 g 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x 더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 x가 라고 적혀요. 가드가 원래는 순서도 이와 같아요. 비교해보면 비슷하죠. 비슷하죠. 똑같은 건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런데 비슷하다고 해서 비슷한 걸로 그게 아니라 비슷해서 뭐가 포인트니 하면은 이 공식을 외우는 역할이 각 단위에서 같다. 역할이 뭔지는 지금 내가 말씀드리지만 로그 단원이 수업 시간이 아니고 자세하게 보진 않겠어요. 하지만 형태를 보면 유사하다는 게 느껴지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이 구조가 생각인데 이 생각하는 틀이 수투에서도 동일하게 인식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하나 더. 극한 다음판은 뭐야? 리드 다음판은 뭐야? 로그에서 일단 로그의 접근. 리드도 그렇지만 오히려 접근이 더 적나라하게 등장해서 접근은 뭐냐면 인테그랄 fx 더하기 gx dx는 이게 적분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거든. 인테그랄 fx 우리가 이거 지금 적은 거 일부러 어떻게 적힐지 추측할 거야. 추측한다. 이건 사고 없고 비난처럼 나이는 몇 개야? 3개야. 나이에서 그 결과로 이거를 생각해보자. 이게 인공지능이 답변을 내려고 했거든. 인공지능한테 이걸 학습시키고 난 다음에 이건 뭐랑 같냐고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 이 답변을 우리가 이런 것을 학습해서 그리고 다른 3개 학습에서는 답변을 하지 못해요. 한 30억 개 정도는 학습을 해야 돼요. 뭘지 추측되는 게 있다. 손으로 보죠. 맞다 틀리다 하면서 추측되는 게 있다. 내세요. 그게 생각이다. dx 더하기 인테그랄 gx dx.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알겠지? 뭐냐면 뭐에 대해서 하면은 여기서는 리미트 이거 좀 표현해 볼까? 리미트 여기는 인테그랄 dx 인테그랄 dx 인테그랄 dx 결국 다 뭐냐면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 덩어리가 큰 놈을 덩어리가 작은 놈으로 쪼갠다. 이게 의미예요. 알겠죠? 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지금 할 필요 없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니? 원수업이 아니고 선행이야.
본 수업 때는 이런 수업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선행이니까 이렇게 비교, 큰 틀에서 비교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뭔가 지금 여기까지는 뭐야? 수1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수2잖아. 그런데 과목이 바뀌면 같은 과목 안에서 당연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과목이 바뀌어도 뭔가 비슷하다. 이것의 의미가 역할이 같다. 역할이가 좀 다르다. 역할은 동일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했죠? 다시 한번 새로운 수 이런 걸 배우는 걸 보면 뭘 할 수 있니? 극한 또는 접근도 뭐 새로운 수다. 새로운 수를 계속 배워나가면 새로운 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거기서 대상의 극한의 성질 그리고 접근의 성질이라고 저런 것들을 똑같이 반복입니다. 이해가죠? 자, 지금 11번 여기까지 해서 수원 큰 틀을 받고 그리고 여기는 요 아까는 지수함수를 간단하게 복습을 했어요. 지수함수부터 본격적으로 나가보겠어요. 정리하세요. 보겠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지수함수가 딸랑 세 쪽이거든. 그 세 쪽은 이런 의미야. 자, 지수함수지. 우리 수업에서는 이 단원 구조 이런 거지. 뭔가 생각. 그런데 네가 좀 알아둬야 될 거. 다 뭐냐면 앞으로 수원, 수특 그리고 선택 과목 3개 모두 다 어떤 단원도 예외 없이 이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네가 1학년 1학기 때 주로 이 구조에 대해서 처음 접하고 물론 그 이전 교육 과정에서도 구조가 모두 있지만 배울 적이 없죠. 교과서는 다 구조대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라고 하는 놈을 농법하면서 배울 이유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지금 교과서 프린트를 나눠주고 살펴보라고 했는데 이런 거지. 사람에 따라서 그 파악하는 능력, 교과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데 핵심 요소는 이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큼 높은가 이거거든요. 지금 내가 나눠준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없죠. 이게 뭘 중요하냐? 이 부분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총 3가지인데 이 부분이 안 보여서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 부분이고 뭐가 이 부분인가 이런 식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 각각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 여기에서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대수단도 수원부터는 뭐 이렇게 볼까? 라이트한 버전, 헤비한 버전이 있고 레귤러 버전, 정식 버전이 있고 라이트한 버전. 그러면 함수 단원들도 라이트한 버전. 그 라이트한 버전이 뭐냐?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죠. 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함수의 정의는 식으로 제시됩니다. 물론 지수함수로 식으로 제시되는 건 당연하겠어요.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식으로 제시되는데 식을 뭐? 그래프로 바꾸는 걸 배우는 단원이 뭐야? 함수 단원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렇죠.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소 제목이 뭐냐? 지수함수가 무엇일까? 라고 적었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보면 지수 범위를 실수까지 확장할 수 있음을 배웠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뭘 밝히는 거니? 지수 단원을 왜 배우는지 밝혀주고 있다. 확장이라는 단어를 썼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이 뭐야? 하면은 함수이다. 뭐
실수 전체 집합을 전부 요구하는 함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함수의 표현이 y는 a의 x를 단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니? 지금 그 부분이 뭐야? 점인데 뭘 제시하고 있니? 식을 제시하고 있죠. y는 a의 x를 씁니다 라는 식을 제시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제목이 뭐야? 수어 제목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라고 되어 있지. 내가 누구리 얘기하거든. 그 밑에 뭐가 등장했어? 오는 종이가 등장했죠. 오는 종이. 그래서 점 대입을 해줘. 첫 번째 오는 종이에 점이 찍혀있죠. 두 번째는 부드럽게 연결한다. 여기서는 매끄럽게 연결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수초로 넘어가면 부드럽다 또는 매끄럽다는 것이 학문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이게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처음 그리는 중학교 때 표현이 그대로 등장하거든요. 매끄럽다, 부드럽다. 그래서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죠? 똑같다. 뭘 이용해서 점수의 입을 이용합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거 반복해서 배우는데 뭐만 달라져? 식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그래프가 달라지고 뭐가 또 같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같니? 하면은 위치관계 뭐와 뭐? 곡선과 직선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곡선과 곡선, 곡선과 직선, 직선과 직선. 여기 등장하는 선은 몇 종류? 직선과 곡선이야. 직선의 종류가 뭐죠? 된다 같은 인지 같은 두 종류의 최단 거리. 거리야? 직선이? 거리는 숫자인데 두 점을 최단 경로로 연결하는 점 한 80점 거리에 달하는 또 다른 게 있죠. 일정한 방향이죠. 일정한 방향을 기울이라고 그 점이가 더 중요하지.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곡선의 정도는 뭐죠? 직선이 아닌 선. 넓은 의미에서는 곡선의 직선을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좁은 의미로 보면 직선이 아닌 선. 이게 점이에요. 그러면 선은 몇 종류라는 뜻이야? 곡선의 정의를 보면 직선과 곡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겠니? 이 그래프는 뭐야? 곡선이죠. 지금 이해 갔어? 오케이? 그래서 곡선을 다루는 방법을 언제 배웠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3,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제목이 뭐였지? 내가 강조했다? 위치 관계. 거기서 다루는 방법이 배웠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여기서라고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건 거의 없어요. 바라보는 관점, 다루는 방법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그때 배웠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질 거냐? 포장은 똑같고 상자는 똑같은데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내용물이 달라지면 뭐 그냥 쉽나? 그렇지 않지. 내용물이 달라지면 살살 잘 다뤄야지. 근데 뭐가 포인트냐면 규격, 생각하는 틀이 동일하다. 이게 달라졌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운 건 없다. 새롭게 되면 그건 수학이라는 학문이 아니야. 왜냐하면 일관성이거든. 수학은 일관성. 이해갔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차이가 이제 주목해야 돼요. 뭐냐면 이 식이 어떻게 제시되었었느냐 이렇게 제시했어요. 표준화, 일반화. 기억나나? 표준형 뭐로 부르는가? 기본형.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2차 함수로 본다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y는 2차 함수야. 따라서 a는 0이 아니겠어요? 얘는 뭐죠?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일반형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일반형은 뭐라고 그랬죠? 식중심이라고 했죠. 포인트는 뭐냐면 이 식이 더 이상 이런 구조가 아니다. 더 이상이란 말은 어디까지? 수학 하까지는 이런 구조인데 수학 1부터는 이런 구조가 아니다. 그럼 뭔데요? 라이트 버전으로 바뀐다. 라이트 버전이 뭔데요? 안 한다. 수식에 대한 엄밀한 걸 배우지 않는다.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배웁니다. 그래서 문법을 앞으로는 실은 두 종류과 표준형은 이름은 이걸과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고 얘는 따로 의미가 없고 그런 거야. 도형이 이거로부터 이동을 시키는 거죠. 대칭 이동을 따로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부호 A 또 P 이런 것들의 부호로 대칭 이동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갔나? 그래서 도형이 기본형과 도형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알아둬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수학 3학. 여기 수학 1부터는 다 이렇게. 여기에 차이가 레귤러 버전, 라이터 버전.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수학 1부터는 본격적인 내용을 다룬다기보다는 자꾸 라이트한 버전만 배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어려워진다. 왜 그러냐? 생각을 구조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조금 나누고 있는 문제를 다뤄가면서 보도록 하겠어요.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